아래쪽에다가 이제 혹시 사이트 네이버에 링크나우라고 검색하시면 자기 프로필 자동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무료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위젯 걸어주고 하는 데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내 프로필 좀 멋지게 하나 작성하세요. 그 다음에 거기 위젯 퍼와서 저는 제 사진 밑에다가 예전에 지금은 안 해놓는데 예전에 여기다 링크나우 이렇게 이준원 씨 그분이 그거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여기 링크나우 아래다 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쪽에 이제 카테고리 나오잖아요. 카테고리 나왔을 때 나란 사람의 일상이 1번이에요. My life. 나는 뭐 하는 사람인지. 내 일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내 메인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내 블로그를 들어왔을 때 나란 사람을 보고 내 프로필을 보고 나의 라이프가 있대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지? 뭐 하는 사람이지? 들어가 봤더니 이 사람 일상이 너무나 자유롭고 막 애기랑 노는 모습, 막 재밌는 모습, 뭐 혹은 어디 가족들끼리 여행 간 모습, 뭐 어디 가서 뭐 사진 찍고 누구랑 만났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이제 이 일상에 대해서 내 안 좋은 얘기 쓰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럼 내 일상을 자유롭게 올려놓으면 나 얼굴도 오픈하고 내 일상도 되게 편안한 사람이 이런 메인을 판매하고 있네 라는 느낌으로 저는 컨텐츠 메뉴를 만들어요. 근데 그랬을 때에도 이 메뉴가 저는 잡동사니처럼 친절한 현우씨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뭐 친절한 블로그맨도 제가 제작을 또 따로 제 디자이너가 따로 하는데 제작도 영업을 하거든요. 블로그 제작도 해준단 말이죠.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한 업체가 100군데가 넘어요. 그러면 그럼 100군데를 저는 하나하나씩 다 나열해 주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하나씩 다 소개시켜줘요. 만약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했을 때가 뭐 베스트 부동산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베스트 부동산 블로그 제작한 이미지들을 하나씩 올리면서 소개를 하죠. 그러면서 맨 마무리든 어디든지 간에 어디 동네 어디 지역의 부동산 문의는 이제부터 베스트 부동산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해서 그 베스트 부동산이라는 글에 그 사람 블로그 링크를 걸어줍니다. 그 사람에 대한 예의예요. 그럼 그 사람이 검색을 딱 해봤어. 예를 들어서 나한테 블로그 제작 의뢰를 해서 나한테 맡겨서 이쁘게 디자인이 나왔단 말이죠. 자기가 이제 운영을 하는데 자기 거 베스트 부동산 키워드도 한번 쳐보고 뭐 여러 가지 블로그 운영하니까. 근데 그랬을 때 제일 처음에 쳐보면 제게 나오거든요 또. 그럼 봤을 때 사람은 저한테 전화 주시는 분도 있고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밥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자, 이거는 제 자랑이 아니라 블로그를 하실 때 하나의 예의예요. 만약 예를 들어 내 일상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뭐 어떤 닉네임이 어떻게 되죠? 블로그 닉네임이? 하늘박선 컨설팅. 하늘박사. 하늘박선. 하늘박선. 자, 닉네임 하늘박선이라는 분과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고 밥을 먹었어요. 자,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해서 오늘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일상을 내가 올릴 때 이분을 내가 홍보해줘야 돼요. 근데 그 홍보를 대놓고 홍보는 아니죠. 이분하고 나 같이 밥 먹었고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데 아 정말 너무 편안하고 좋으시더라. 이분 블로그는 어떤 블로그예요? 라고 해서 클릭하면 그 사람 블로그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건 예의예요, 예의. 블로그를 함에 있어서. 뭐 품앗이라고 하죠. 뭐 덧글?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자 소중하게 나한테 아는 척을 해주고 갔어요. 그럼 나도 그 사람 블로그 가세요. 그럼 나도 그 사람한테 아는 척 해주고 그럼 다시 또 오게 되고 또 다시 또 가게 되고. 자, 무풀? 정말 제일 무서운 거죠. 관심이 없다라는 거. 자, 악플이라도 좋은 거예요. 자기 블로그에 댓글은 있어야 돼요. 거기에 가장 1인자가 이분이시죠? 모르세요? 보이시잖아요? 네, 이분 댓글에 1인자. 네. 누구도 못 따라갑니다. 뭐 항상 뭐 100개, 뭐 150개씩 댓글이 달리고. 아무튼 그런 품앗이도 예의고 그분 블로그를 홍보해주는 것도 예의입니다. 예의. 그런 게 있고 또 궁금하신 분? 네. 블로그 제작하면 비용 얼마나 돼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영업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말했지만 저는 교육도 제가 일단 먼저 가장 비싸다고 하는 교육을 제가 먼저 받고 받아보고 왜냐면 저도 블로그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받았거든요.
저 받았을 때 2시간 뭐 심플형 기본 교육 해갖고 45만 원인가? 1인당? 그리고 여기에 부가세 별도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받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교육도 받아봤고, 근데 그랬을 때 아, 나도 교육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교육하는데, 저는 제가 1대1 교육할 때 저 교육비용 11만 원 받습니다. 저 근데 이분은 2시간, 저는 1대1 교육 2시간 똑같이 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서 2시간까지 11만 원이에요. 네,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말하는 건데, 제작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업체들 다 물어봤는데 특별하게 이벤트 하거나 할인 행사 하지 않는 이상, 할인 행사 할 때 보니까 19만 원 이렇게 할인 행사 있더라고요. 뭐 심플형 이런 식으로. 19만 원에는 뭐 기본 메인 타이틀, 옆에 뭐 쪽지 보내기, 그리고 이쪽에 뭐 문의 전화, 그리고 뭐 아래쪽에 뭐 대표 번호 이런 거, 이게 기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봤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뭐 고급형 해갖고 뭐 얼마 받고, 혹시 뭐 이미지 개수가 추가가 되면 더 얼마를 더 받고, 이런 게 원래 이제 업체들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20만 원 받아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이미지 개수 제한 없고,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제 디자이너가 좀 짜증을 내기는 하는데, 제가 그냥 저는 끝까지 무조건 고수를 하거든요. 20만 원 무조건. 그 사람이 아무리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 좀 심하셨던 분은, 예전에 그 반영구, 강남에 반영구 샵 하시는 분이 여기 뭐 타이틀, 이미지 이쪽에 한 3개, 이쪽에도 한 3개, 그래서 총 6개, 여기 메인 이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자기 이벤트 이미지 여기 글 쓸 거 5개, 그것까지 다 해서 20만 원 했습니다. 근데 뭐 수고하셨어요. 근데 제가 한 게 아니고 제 디자이너가 했는데, 그런 식으로 저는 지금까지도.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너무 그냥 기본 진짜 심플하게 할 게 별로 없으신 분들은 조금 더 싸게도 그냥 해드려요. 뭐 기준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면, 제가 20만 원에 하면 이것도 또 돈 버는 방법이겠죠? 저는 포토샵 못해요. 네, 근데 저는 개인 디자이너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제가, 야, 나 이런 문구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그럼 저 다 해주거든요. 근데 대신 저는 이거 부업 주잖아요. 저는 20만 원, 얘 다 줍니다. 제가 안 가져요. 대신 내가 해야 되는 내 이미지들은 다 무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월 수입이 대략 얼마? 아, 저요? 아, 이거 일정치가 않습니다. 일정치는 않고요. 네? 평균 뒷전이 물은 만큼. 갑자기 주저주저. 한 평균 한 400에서 500은 나옵니다. 평균. 네. 더 나오기도 하고요. 그보다 덜 나온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생중계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 다 엎드렸습니다. 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죠? 지금 그 세세하게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네. 궁금한 게 아니라, 이 블로그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들 지금 강의를 지금 듣고 있으면서도, 이게 추가적으로 보완점은 따로 이제 저희들이 뭐 이준원 선생이나 네. 아니면 또 뭐 블로거에 또 하는 분들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굵직굵직하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2달에 한 번 정도, 12월까지는 이 블로그 쪽으로만 제가 좀 가고 싶어요, 계속. 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때까지 말씀드렸지만 3번, 4번 정도는 제가 의뢰를 부탁을 좀 드린다고 했는데 올해까지 제가 또 교육하면 그때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죠? 난 지금 답이 안 나오죠. 지금 오늘도 지금 막 모든 걸 다 끌어냈는데 저는.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그 리바이벌 하듯이 처음에 블로그를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이시지만, 아니면 다음 교육 때는 실질적으로 한 분을 처음부터 선정을 해서 위젯을 집어넣고 블로그를 생성하고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두 분, 기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 얘기를 하나 하자면, 블로그를 하시는 분이 2-3분 계시니까 직접 이 자리에서 만들어 보게 하는 거예요.
만들어보기 해서 세 분이 돌아다니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실행하지 못한 부분들을 연계적으로 그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만들어보면서 바로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은 어떨까요? 아니시면 지금 있는 블로그를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저기 코멘트를 아 주시면 그건 할 수는 그거 있는데 이제 가능할 것 네. 같고요. 네. 근데 제 생각은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뭐 한 분을 선정을 하든 해서 블로그 제작을 만약에 하신다면 제가 어차피 그 만드는 과정부터 해서 한다면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럼 제 디자이너가 같이 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몽조생사분이 포토샵에서 만드는 건 제가 봤을 때 못하시고요. 지금 그분이 오시기 근데 그 디자인을 만들어 놓은 걸 샘플을 제가 갖고 와서 그분 블로그에 입혀드리면서 그 위젯은 어떻게끔 설정하고 어떻게끔 어느 자리에 어떻게끔 놓는 게 좋고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끔 할 수 있겠죠.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네. 포토샵 제가 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러면 되죠. 여기 이제 디자이너. 제 디자이너 한 명 더 필요한데 부업으로 20만 원 그냥 드릴게요. 제 것도 좀 많이 좀 만들어 주세요. 제가 다른데 예, 그러면 한 사람이 아이디 지금 연결을 그러니까 지금 블로그를 없어요, 무한대로 만들 수 있다. 세 개예요. 세 개. 1인당 3개 만들 수 있어요. 1인당 3개면 그러면 그럴 수 그게 뭐 있어요. 10개 이상 되려면 어떻게 다른 그거? 사람의 아니, 닉네임을 블로그를 가지고 한 100 개를 아이디를 뽑고. 가지고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가족들 건 싹 다 제가 다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들한테 어차피 제가 신용이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달라고 하면 다 주더라고요. 그냥 네 아이디 쓰는 거 말고 2개만 만들어줘. 그럼 다 거기다 뭐 하려고 놀으려고 이런 여러 가지 뭐 해서 제가 쓰는 거 내가 어차피 그러면 이제 걔들이 만들어주면 분명한 건 이제 걔들이 어차피 제가 올리는 글들은 자기가 보겠죠. 봤을 때 지가 합당하지 않다면 자기가 나한테 전화해서 뭐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그건 제가 못하지. 그 비밀번호 바꾸고 하는 건 주민번호랑 이런 걸 다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걔가 싫지 않는 이상 저한테 아이디 준 건 제가 계속 쓰는 거예요. 요즘 블로그들도 처음에 들어갈 때 인증을 다 받지 않아요? 폰 인증이든 뭐든 네, 받아요. 인증할 때 아 처음에 들어갈 때 로그인 할 때요? 로그인 할 때는 아니에요. 로그인 말고 만들 때. 회원가입할 때는 이제 뭐 자기 명의로 된 뭐 신용카드 뭐 그런 걸 한다고 해야죠. 다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그냥 거죠. 가족들한테 핸드폰이랑 뭐 그럼요. 그 정도는 충분히 다 감행을 하셔야 돼요. 아이디는 많이 가지고 가시면 가실수록 좋아요. 요즘엔 특히나 많이 진짜 재수 없으면 제가 진짜 재수 없는 경우 글 딱 2개 올려갖고 블라인드 된 경우도 있거든요. 처음에 딱 개설해갖고 처음에 딱 글 올렸더니 딱 상위에 뜨는 거예요. 아 좋아 이제부터 하나씩. 두 번째 글 딱 올렸는데 바로 그때부터 검색이 안 돼요. 그게 3페이지로 밀리고. 그러니까 좀 약간 못 진짜 안 걸리는 사람은 계속 안 걸리는데 걸리는 사람은 또 계속 걸려요. 그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네이버에 누구한테 말을 해도 항상 얘기하는 건 똑같은 답변. 계속 컨텐츠 열심히 잘 올리고 계시니까 언젠가는 상위에 올라갈 겁니다. 근데 저 그때도 말했지만 지금 이제 6개월 이제 7개월째를 돌파하고 있는데 블라인드 당한 지 친절한 현우 씨. 근데 아까 지금 리무진 프로포즈 진짜 가슴치고 답답한 일은 다음에서는 내가 오늘 알았어요. 아까 김영희 대표님하고 같이 밥 먹다가 네이버 검색을 해보는데 다음에 검색을 했더니 제 글이 1등이 떠 있는 거예요. 네이버 글이. 근데 다음에 네이버에서는 항상 3페이지 1등, 무조건 3페이지 1등. 그게 다음에는 지금 1등에 뜨는 거예요. 그건 진짜 모르겠네요. 한번 내일 또 따면 이제 또 따져보려고요. 완전 진상이거든요, 제가 네이버. 고객센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뭐 1순위일 수도 있어요. 완전 짜증 막 1시간, 2시간 통화하고 막 그래버리거든요. 제가 전화배 나가니까 네가 전화하라고 그러고 전화 딱 하면 그때부터 한 1시간 잡고 짜증나고 시간 있을 때 그런 거 하고. 근데 그러면은 진짜 조금은 더 빨리 해주기도 해요. 근데 그거 블라인드는 안 바꿔주더라고요. 계속 똑같은 말만 해요.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블로그도 운영하면서 혼자 운영하는 것이 좀 힘들잖아요. 대부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네. 그 저는 지금 이 블로그에 여기서 이제 오시는 분들하고 협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협업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선뜻 제가 먼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도 협업이라는 걸 하면 근데 시간대가 그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뭐 8시 뭐 이런 거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거 좀 힘드시더라면 그냥 하루 안에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이제 이웃 맺기 하고 서로 이웃 서로 이웃은 다 맺으시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협업은요, 이제 만약에 진짜 다 뭔가를 판매하고 내가 진짜 뭔가의 수익을 내고 싶은 블로그라면 댓글이 우리끼리, 저는 협업을 아예 안 하거든요. 이제 협업하는 그 사람들하고는 거의 이제 왕래를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협업이라는 걸 한다면, 만약에 지금 뭐 컨설팅 프로그램을 판매한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이분 블로그에 들어가서 이분이 오늘 남긴 글에 내가 댓글을 남겼을 때 그 글을 최소한의 다는 못 읽어보더라도 이 글의 내용이 뭔지는 알고 거기에 맞는 댓글을 남겨주는 게 협업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나는 맛집에 대한 진짜 글을 올려갖고 우리 집 정말 맛있는 집이야, 한번 와봐 라고 올렸는데, 아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어요 막 댓글 막 진짜 뜬금없는 댓글 올리고, 그냥 그리고 그것도 그냥 그거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뭐 근데 당연히 좋은 말이긴 하지만 이왕에 진짜 협업을 해서 진짜 뭔가 수익 창출을 할 거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호빗 뭐 영화가 지금 되게 유명하잖아요, 판타지 영화. 근데 그 영화에 대한 리뷰를 누가 남겼어요. 그 리뷰를 쭉 읽어보고 아래 댓글을 봤는데 3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그럼 바로 가서 봐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 영화. 그런 댓글을 남겨줄 수 있는 협업이면 전 찬성이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 댓글 막 빨리 남기고 나 어디 가야 돼 이러는 거면 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협업을 안 했거든요. 관심 있는 댓글, 관심 있는 댓글,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많이 없어요. 근데 진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제가 뭐 해바랑에 대해서, 전통 간장에 대해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분들이 아 나도 이 해바랑 먹어봤는데 정말 괜찮던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댓글들만 남겨줄 수만 있으면 솔직히 판매량은 조금 더 늘 수가 있죠. 사람이 절대 그냥 안 나가요. 아니 그거를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그 티스토리를 아시잖아요. 네. 티스토리가 그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협업 기능이 완전 협업 기능이 티스토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게만 돼 있어서 차라리 각자 블로그에서, 저희가 지금 오늘은 지금 보여드리진 않고 있습니다만 SNS 이제 그 세일즈라는 그 문서 도구에 출석하는 거에 대해 보면 자기의 메일이라든가 이메일 주소, 네.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주소 다 기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그 다 뭐 하는 거냐면 페이스북끼리에 대한 친구 맺기하고 블로그에 이웃 추가하고 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오늘 안산 갔다가 정신없는 바람에 내가 지금 그걸 오늘 출석부에 대한 체킹을 안 했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비즈니스가,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비즈니스는 그러한 관심을 갖고 우리끼리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제가 뭐 실명을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이치민 팀장님도 오늘 사무실에 대해서 고맙긴 합니다만, 제가 그 페북에 이벤트를 열면은 참가에 대한 거를 하나를 하질 않아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니 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실질적인 협업이라는 얘기죠. 사무실을 빌려서 굉장히 고맙기는 한데 참가를 누르려 했더니 왜 그걸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근데 이제 그런 건 농담이고, 블로그를 각자 이제 지금 이제 다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일들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일 답답한 분들이 이제 김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제가 말 잘라서 죄송한데, 그러면 지금 이 교육을 제가 만약에 다음 주도 지금 한 주가 넘어서 지금 제가 좀 어리버리하고 뭘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하겠는데, 만약에 지금 다음 주도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죠? 다음 주는 25일 크리스마스라 네. 파티를 열기로 했어요. 아, 저번에 그 하늘박산 대표, 김우숙 대표 네네. 쪽에서 그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술, 그걸 가지고 이제 참가를 하는 걸로 해서 프리토킹으로 가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하려고 했더니 미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그거는 말고 제가 다음에 진짜 교육을 진행을 할 때,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다 좀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지금 제 생각인데, 제 명함 가실 때 가지고 가시고요. 뒤에 제 블로그 검색하면 나오는 거 이제 써놨을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거는 저랑 이웃 추가 안 하셔도 친절한 현우 씨하고 친절한 블로그맨, 이 둘 중에 하나는 저랑 서로 이웃을 좀 신청을 해주세요. 신청을 할 때 신청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모임이 소셜 비즈니스 영어. 소셜 비즈니스 영업입니다 라고 하든지,
아무튼 그걸 알 수 있게끔 저한테 남겨주시면 제가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뭐 하루에 어차피 블로그는 저는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뭐 한 이틀에 한 번 꼴로 하루에 한 번 꼴로 소셜문화대학 이분들이 올리는 블로그 글들을 제가 한 번씩 좀 볼게요. 보고 제가 친절한 검색도 좀 현우 해보고 친절한 블로그맨 네, 친절한 블로그맨 혹은 뭐 친절한 현우씨 치시면 나와요. 두 개를 다 아니요,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뭐 두 개 다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좀 파악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날 교육 왔을 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제가 다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개중 정말 필요로 이분한테는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몇 분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 블로그를 토대로 제가 그때는 교육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좀 유용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제가 하고 싶은 말들도 그때 좀 많을 것 같고 그렇게끔 하면은 그때 아까 이승환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이렇게 블로그를 하나 가지고 네. 하는 그런 개념이 될 것 같고 솔직히 포토샵 이런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만들 수 있다고 해도 한순간에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제가 넣는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이미지를 위주에 삽입을 하거나 타이틀에 넣거나 그럼 그런 건 알려드리면 나중에 활용을 하시고 제가 봤을 때 그런 거보다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글을 어떻게끔 쓰고 있는지 어떻게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얼마만큼 내 글을 보고 있는지 그게 지금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했던 게 지금 매주 지금 우리가 화요일 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참가를 하시는 분들은 목표가 있다는 얘기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비즈니스 활성화시키고 싶은 게 가장 큰 욕구잖아요. 네. 근데 방법론에서는 지금 블로그를 채택을 하고 있고 원래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가 프레지 하고 있다가 일단 블로그로 지금 일단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해가지고 또 블로그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번씩 점검하면서 미팅을 한번 갖고 싶고요. 그런 거에 체계적으로 지금 이제 스케줄을 좀 잡아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쪽이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협업이라는 자체가 홍보를 하는 부분에서 혼자 하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요 부분에 지금 모여있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협업이다.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가장 기초적인 타석을 지금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꽃을 피울 수 있는 다른 테크니컬적인 부분은 또 테크니컬 부분 쪽으로 한번 가자 이런 개념으로도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유 추가 다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댓글 남기는 거는 좀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뭐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저는 무조건 갈게요. 그분한테 가서 저도 댓글을 남기고 한 번은 더 보겠죠. 그분 블로그는 더 볼 것이고 하루에 한 개씩 꾸준히 한번 올려보세요. 그게 진짜 이미지가 없더라도 그냥 글만 되더라도 요즘에 또 웃긴 게 이미지 없어도 그냥 글만 써도 제가 그것도 실험해봤는데 글만 써도 상위에 올라가더라고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별로 좀 믿음은 별로 없고 아직도 근데 네이버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용은 하고 있는데 바뀌는 그런 상황마다 그냥 적응하는 수밖에 없죠. 네이버라는 대기업을 제가 이길 수는 없을 거고 뭐 아직까지 그래도 돈이 되니까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보면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들어가 봤을 때 혹시 또 알아요? 제가 또 홍보를 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몇 분 제가 또 키워드도 좀 잡아보고 이분 제가 이렇게 아는 블로거였는데 오늘 교육을 통해 이렇게 만났다고 해서 제가 올리는 그런 제 모습도 보여드릴 거고 여러 가지로 한번 저랑도 한번 싸워보시고 네. 제가 잡는 키워드 저를 또 이겨도 보시고 네,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생길 거고. 혹시 전화하셔서 1시간 동안 잡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겼다고? 또 혹시 이제 질문 또 있으시나요? 오늘 교육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강사님한테 박수 주시고요. 자, 이제 뭐 오늘은 뭐 비즈니스 대화라는 것보다는 제가 좀 약간 좀 그 시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 원래 1시간 정도 잡아야 되는데 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부탁 아니고 부탁의 말씀도 있고 또 홍보도 해야 될 부분 잠깐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게 소셜 영어 그룹 그 비즈니스 쪽에 좀 그룹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1시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인원수가 많아지게 되면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할까. 그 다음에 내가 홍보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뭘 또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뭐 이런 아니면 인적 네트워크 쪽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이런 것이 시간상이 좀 타이밍이 맞지 않아가지고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공개적으로 소셜 영어 그룹 쪽에다가 이제 글을 올렸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부운영자이신 고기철 대표께서 오늘 댓글 딱 올라왔어요. 처음으로 장문의 글이 좀 올라왔는데 내가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심정을 딱 긁고 있더라고요. 아시니까 고기철 대표가. 그래서 인사 시간을 각자에 대한 인사 시간을 좀 땡겨서 앞에 강의하기 전에 인사는 명함 나누는 시간에서 다 했으면 좋겠다. 이 시간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7시에 강의 시작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늦게 오시는 분들 솔직히 계세요. 시간 타이밍이 안 맞다 보면. 근데 그런 게 거의 일괄적으로 여기가 뭐 어떻게 시간을 갖다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애로사항 있는 거. 지금 꾸준히 계속적으로 이 소셜 영어 그룹 쪽에서 하시는 분들 오늘 빠지신 분도 많으시지만 나오시는 분들 외에 또 추가로 오시는 분들한테 그분들만 인사를 하는 것 자체도 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또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커넥팅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만 또 인사를 하라고 할 수도 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그 소개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많아져서 굉장히 핸디캡이 제가 갖고 있는 게 지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 각자가 뭐를 요구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표출을 잘 안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지금 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제가 속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굉장히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뭐 내가 힘이 드니까 같이 할 사람들도 필요도 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잘 안 하시잖아요. 아직까지는 시간을 제가 그렇게 또 안 들였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필요치가 않지만 이게 들으면서 뭔가 다시 한번 더 캐치를 하려고 하시는 거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감을 좀 잡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 약간 괴리에 좀 빠져 있어요. 좀 힘이 들고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 소셜 영어 그룹 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셔서 제가 좀 질문을 던지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가는 기본이고요. 크립 그거 한번 하면 돼요. 크립 진짜 부탁드리는데 왜냐하면 인원수 파악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운영자로서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시게 되면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소를 어떻게 섭외를 해야 될 것이며 어떤 장소에 가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부탁드립니다만 좀 참조 좀 해주시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광고성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이 그 25일이에요. 그래서 24일까지는 가족들하고 보내시고 25일이 휴일인데 이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저희는 그 매주 화요일 날 이 소셜 영어 그룹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파티를 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제 김은숙 대표님 쪽에서 하늘박산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먹을 거라든가 아니면 술을 갖고 와서 같이 실질적인 이제 강의 없이 대화로도 저는 그게 굉장히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딱 그게 맞아 떨어졌어요. 근데 25일이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보내고 아니면 밖에 나오시기 싫어하시는 또 외출을 또 쉬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는 이 강의 1시간도 굉장히 짧기는 짧습니다만 저는 모이는 화요일 하루를 통째로 대화하는 시간을 한번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예. 26일 날은 가져갈게요. 26일 날은 수요일이죠. 평일이고. 그렇죠. 근데 지금 25일은 휴일이라 또 소셜 영업을 해야 되는 매주 화요일이라 그래서 지금 소셜 문화대학 학장님도 지금 계십니다만 1월달하고 저하고 또 이제 날짜를 좀 약간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꾸느냐 아니면 소셜문화대학이 좀 날짜를 좀 바꾸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왜냐하면 한꺼번에 시너지가 양쪽에서 같이 하게 되면 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조율을 조금 하고 있고
날짜에 대한 부분이 화요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자기가 본인이 여러분들께서 본인이 가장 내가 안 되는 요일이 있으신 요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하늘박산에서는 토요일날 세미나가 있으니까 그것도 10시부터 1시까지니까 그쪽에 대한 시간 제외하고 또 다르신 분들 혹시요? 제가 이걸 한번 지금 여쭤보는 것은 시간을 바꿔 날짜를 그 요일을 좀 바꿔도 될까 싶어가지고 좀 저도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처음서부터 화요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바꾸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도 좀 고민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제가 2월 달부터 지금 요일을 바꾸려고 운영진하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네. 1월 달은 20일 날 공지가 나가서 못 바꾸고.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 같이 고민하세요. 네, 그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한번 바꿔보는 방향으로. 아, 그렇습니까? 그 대신에 소셜 영업하면서 10명 이상 안 오면 다시 화요일로 올 거예요. 아니, 뭐.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일단은 저 고민은 뭐 나중에 고민하는 걸로 하고 25일 날 일단 제가 이벤트는 열지는 않았습니다. 이벤트 공지는 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들은 들어보고 내일 바로 이벤트 공지를 할 거예요. 25일 날 그 그룹원들에 대한 파티에 대한 부분들, 그럼 가족 동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노년동 쪽에 그 장소를 나오셔서 잠깐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김은수 대표님? 장소요? 네. 예, 나가서까지 뭐 할 얘기는 아니고. 그 사무실 얘기하는 건가요? 예. 아, 목소리 크게 원래 목소리가 좀. 제가 이제 원래 그 파티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도 하고 있고 또 연말 때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지도사 양성분들 저희는 이제 완전히 가족이고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평상시도 하고 있지만 연말이라서 계획을 하고 있었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25일이 또 거기 겹쳤고 휴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화요일이 소셜 영어 그룹이 이제 같이 공부를 진행하는 거니까 이제 시간이 되시면 왜 그날 하루 쉬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영어 파티를 이제 그룹을 연말이라고 휴일이니까 하루 쉬어야죠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이미 파티 일정이 이제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그날 같이 이제 하시자. 이게 파티라고 하지만은 처음이니 오시는 분들이니까 편안하게 익숙하게 좀 오셔도 되고요. 예? 턱시도요? 그러신 건 아니니까 알아서 해주시고요. 장소는 저번에 이제 저희 센터에 와서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센터에서 일단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장소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야 되겠지만 음식은 밖에서 사는 건 아니고 우리는 저희는 밖에서 사는 음식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각자 한 가지씩 메뉴를 정해서 해가지고 오셔야 되니까 정확하게 인원수가 남는 건 괜찮았지만 잔치 음식 부족하는 거는 좀 민망한 일이니까 미리 이제 2, 3일 전에는 숫자 파악이 정확히 되셔야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충당하게 되어질 것 그러면 이벤트 같고. 공지를 제가 열고 김 대표님도 똑같이 링크를 공유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해놓고 나서 날짜에 대한 공지 이벤트가 끝나는 저기 하는 것은 3일 전에 이틀 전에 하면 안 됩니까? 3일 전에 이틀 정도 이틀 전에 이틀 하셔도 전쯤에 괜찮아요. 하게 네, 되면 네, 네. 일요일까지죠. 일요일까지. 그렇죠. 그럼 일요일까지 참석을 하겠다. 아니면 가족 동반해서 나 외에 몇 명이 가겠다. 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벤트를 만들 테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좀 참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소는 강남구청역에서 영동고등학교 방향에 있습니다. 3번 출구 쪽으로 가게 되면 건너편 쪽에 그것도 저 밑에가 메뉴 가구와 스노우보드. 메뉴였었죠. 메뉴. 네. 메뉴. 가구 메뉴하고 그다음에 2층이 스노보드. 네. 스노우 스타일. 네, 하시면 되죠. 이쪽이 북쪽이 아니라는 거는 나중에 저기 개편 방향이고 이쪽이 앞으로 방향이야. 여기 보면 지도하고 저쪽이 북쪽 같은 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공지를 해드릴게. 지금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 사단법인 소셜 네트워크
지금 그쪽에 그 사업단 무슨 사업단이에요? 예, 그쪽 사업단에 지금 단장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 지금 사단법인에서 내년에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발을 맞춰서 나가고 그런 마인드를 좀 갖고 좀 참석을 좀 하셨고 그래서 그 단장님 한번 앞으로 모셔가지고 그 소셜 네트워크 사단법인에 대한 거 잠깐 좀 말씀 좀 듣고 그 다음에 저희들하고 자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협업이라든가 비즈니스 쪽하고 사단법인 쪽과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도움도 많이 받아야 될 일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개요 설명이라든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좀 어떠십니까? 잠깐 모시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소주 한잔 여기 있는데 끝났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소주 한잔 하는 거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10년 정도 활동하던 사람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 소셜 쪽에 국내 유일한 사단법인이 작년 9월달에 탄생이 됐는데 사단법인은 소셜 네트워크 협회가 작년 9월달에 정치 지식경제부 산하에 이제 등록이 돼서 지경부 장관 설립 허가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이제 끌어왔고요. 그 내년에는 소셜 네트워크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공헌 사업단으로 이제 최근에 부임을 해서 협회가 사단법인이 사비터라서 만들다 보니까 아직은 되게 힘들고 어렵지만 국가 기관에게 이 소셜 네트워크의 발전과 뭐 자금과 여러 가지 허구가 필요해서 플랫폼이 필요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셨고요. 저는 이제 사회공헌 사업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뭐 많은 인프라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이승관 대표님이나 김혜인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어서 같이 좋은 일 하는데 동참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고요. 기꺼이 같이 만들어서 나중에 파이가 커지면 나중에 뭐 이렇게 상생합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근데 동참해 주셔서 제가 그럼 거꾸로 그러면 역전들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 만드는 단계인데 내년 1월부터 시작할 건데 함께 하실 좋은 분 주변에 분 계시면 같이 포진해서 지금 명분과 틀을 실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가 협회에서 되게 부족했구나 느낀 게 오늘 저는 2009년에 열심히 하던 얘기 계속 들어가고 열심히 또 리와인드만 계속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가 벌써 구글한테 뒤져가고 있어요. 검색 엔진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색 엔진의 본질이나 특성상 왜 고민하시는지 다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폐쇄되다 보니까 이제 뒤집어지고 이제 큐레이션 시대로 변했기 때문에 거기 사트 노하우를 얼른 이렇게 잘 준비해서 이렇게 약간의 변화만 주면 글로벌이 다 눈앞에 다가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게 이제 우리 하는 블로그가 기본이죠. 블로그의 기본적인 걸 잘 익히시면 그 활용해서 쓸 수 있는 큐레이션 서비스가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서 사진 다 필요 없어요. 핀터레스트는 불러 다 편집해다 쓰면 다 되고 내 거 필요 없이 다 갖다 쉽게 공짜로 쓸 수 있는 큐레이션 서비스가 지금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어떤 분이 잘하시냐면 블로거 잘하셨던 분이 그것도 잘해요. 그래서 블로거 지금 열심히 잘 이렇게 배워서 하시면 차세대 이제 서비스를 더 쉽게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무브먼트를 전개할 거냐면 일단 페이스북에 돈이 없으니까 내년에 정부에서 뭐 신청하겠지만 페이스북에 페이지 하나 만들 거예요. 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그 소셜 그 하이파이브가 뭐냐면 손뼉하면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죠. 네. 이게 하이파이브지 않습니까? 마음을 갖춰서 손뼉을 쳐서 한 마음을 이루자고 두 번째는 5가지 섹션을 하이로 업시키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파이브 하는 건 하이파이브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굿 네티즌이 되자 1번. 두 번째는 굿 시티즌이 되자. 세 번째는 굿 네이버가 되자. 네 번째는 굿 프렌드가 되자. 다섯 번째는 굿 패밀리가 되자. 해서 5가지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가 원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이 살면서 다 필히 연관된 5가지 관계에 중점을 두고 소셜에서 좋은 활동을 하시는 분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아까 산양산삼 말씀하신 산양산삼에게는 또 거기 협찬을 해주셔서 일주일 단위로 산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신근철 이사님이 우유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서 바이럴로 해서 이제 시작할 거고요. 그때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그 준비위원회 모임을 합니다. 매년 1월달부터 시작할 거고 그래서 이승만 대표님하고 김혜국 대표님 함께 저희 힘내철 이사님 함께 하셨고요. 제가 이렇게 뭐 아까 이제 좀 보면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 제가 10년 동안 모임을 굉장히 많이 운영도 하고 MC도 보고 쭉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특히 온라인 쪽의 모임을. 근데 여기서 제가 들었을 때 그냥 저는 아까 말씀 행사나 모임 전문가니까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이덴티티 원칙이 없어서 그렇죠. 원칙을 정하시면 오셔서 고정회원이 정의원과 준회원이 처음 온 사람 일단 모르니까 지켜봐야죠. 말씀하신 정의원들이 맨날 인사해도 또 맨날 소개를 할 필요는 없으니 제가 모임 전문가서 어드바이스를 드리자면 정의원제로 해서 정의원이 되신 분은 다 아시는 분들일 거 아닙니까? 어차피 소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딱 차라리 지금 이게 관심 있는데 이런 대화를 더 나누는 게 맞을 것 같죠.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를 매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의원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있고 준회원은 처음에 오면 소개하고 봐서 또 나중에 될 때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정의원과 준회원처럼 좀 여기 오시는 분의 룰을 좀 정하시면 하시는 고민은 좀 덜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아이덴티티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모임의 정체성, 방향성. 이제 소셜로 비즈니스 협업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협업 여기 모임에 올 때는 원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그 두 개를 같이 갖고 오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오면 100명 중에 95명은 해줄 건 없이 받을 것만 갖고 오니까 협업이 안 되는 거죠. 협업이라면 모임에 올 때 두 가지를 갖고 와야죠. 내가 필요한 거과 내가 줄 거. 먼저 잘 파티에서 뭐 갖고 와서 나눠 먹듯이 이제 그 말씀은 잘하셨는데 모임에 오실 때 원칙을 정하셔서 이 여기에서 얻어갈 거, 얻어가고 싶은 거, 그럼 내가 줄 수 있는 거 이거 있는 분들이 모이셔야 돼요. 그래야 주고 받는데 얻어갈 것만 있는 분이 100분이 모였어. 누가 줄 거야? 대표님 먼저 100분 다 드릴 거예요. 강사가 다들 못 줘요. 10년 해보니 결론이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오시게 마음을 아예 갖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왠지 인간적으로 관계가 좋아지면 잘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하는 무브먼트는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는데 여기 영업 그룹하고 다 하는 건 아니고 이승만 대표님하고 이제 관계성이 있어서 같이 또 주변에 도우신 분 함께 해보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소셜문화 김혜국 국장님 잘하신 옛날에 블로그 모임에서 만든 2009년도에 좀 블로그만 그래서 좀 먼저 네이버 블로그 말씀하시면 사실은 서울시도 워드프레스를 만들었잖아요. 홈페이지 자체를. 이제 앞으로 설치형 블로그나 이런 것도 공짜로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서 굳이 막 이렇게 포토샵 고민 안 하셔도 다 됩니다. 사실은 있는 거 갖다 큐레이션만 하면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갖다가 이거 자동으로 편집했다가 다 되고요. 공짜로 뭐 그리고 합성부터 그냥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분이 모여서 열심히 계속 하시는데 소셜 비즈니스 영업 그룹이 정말 비즈니스로 이렇게 협업이 잘 되시는 그런 좋은 모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지금 개요에 대한 설명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소셜 사단법인 소셜 네트워크가 이제 출범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회는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단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이런 데 와서 같이 한번 합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인적 네트워크가 애지간히 구축이 돼버리게 되면 나중에 오고 싶어도 참여를 시켜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태까지는 저도 SNS 쪽 강의를 하고 공부하는데 참 1년 정도 넘게 참 많이 쫓아다녀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부기관하고 유관기관하고 연결돼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비즈니스 쪽 내가 돈을 만질 수 있는 것과